엄마, 집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즘 부모들은 다 해준대요. 집이라도 물려줘야죠. 미쳤니? 내가 너희들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 줄 아니? 방금 들으신 대화는 며칠 전 제 집 거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한 목소리로 제게 요구한 말입니다. 평생 남편 없이 두 자녀를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온 저에게 제 아들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도시락 장사부터 공장 야간 근무까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도 못하며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온 69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집 한 채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순간 말이에요.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듯 행동하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6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아들은 고작 5살, 딸은 3살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어 공장 앞에서 팔았습니다. 하루에 50개씩 만들어서 한 개에 1,000원씩 받았어요. 그렇게 5만 원을 벌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엄마 왔다 하며 달려왔는데 그때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주말에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였습니다. 양말, 속옷, 아이들 장난감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나갔습니다. 아이들 학용품 사줘야 하고 급식비도 내야 하고 겨울이면 연탄값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옷 입는데 나는 왜 맨날 같은 옷만 입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말이에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새 옷을 더 자주 사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요. 괜찮아.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새 옷 사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면서 살았어요. 몸은 힘들어도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보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었거든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입학금도 그렇고 교복과 참고서 갖가지. 한 달 벌이로는 감당이 안 됐죠. 그래서 적금을 깨고 친구한테도 돈을 빌렸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 아들이 고3 때 한 말이에요. 물론 보내주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도시락 장사, 저녁에는 식당일, 밤에는 공장 야간 근무까지 3개의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엄마, 그만 일해. 내가 알바해서 학비 벌게.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공부할 애를 일터로 보내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대학교 4년 동안 등록금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몸이 부서져라 이랬거든요. 병원 갈 시간도 아플 시간도 없었어요. 엄마 고마워.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잘할게. 아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 한 말이에요. 그때 정말 보람찼어요. 내가 힘들게 산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았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아들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뒤 아들 부부가 제게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엄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 네, 음식점을 열려고 해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모들은 다 그래요. 집이라도 물려줘야죠. 며느리가 태연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집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해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집밖에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 집은, 아, 정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다른 집 보세요.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출만 받아달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말했어요. 옆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한 말은,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해서 그래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내가 평생 키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못 살았나 봐. 영정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 말자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평생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제 생각해 보셨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좋은 조건의 가게가 나왔는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니한테도 좋잖아요. 나중에 효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효도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곧 현실이 보였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명절에 와서도 음식은 당연히 제가 다 준비해야 하고 설거지도 저 혼자 하고 그러면서 요즘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라고 툭툭 내뱉곤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아들 부부가 제게 안부 전화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니,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에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내가 자식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온 희생들도 다 당연한 거였구나.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 갔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자 씨, 요즘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들 며느리 때문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몰라. 부모 평생 고생시켜 놓고는 사장님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동네에서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또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산 걸까? 아이들한테만 매달려서.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항상 하던 말이 말자야,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너도 생각해야 해. 너무 자신을 희생하지 마.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짐짝 취급을 받지 않겠다고.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 결심을 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정말 뉘우치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조금 설렜죠. 준호야, 앉아라.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볼게.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 같았어요. 그래, 엄마도 너희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젊은 부부가 뭔가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알고. 정말요? 그럼. 그런데 아들 표정이 급하게 밝아지는 게 이상했어요. 그럼 대출 받는 거 도와주실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결국 또 돈 이야기였구나. 준호야, 너 지금 진짜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마음을 돌리길 바라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뭐? 방금 전까지 미안하다고 하더니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대출 이야기잖아. 아들 얼굴이 빨개졌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저희가 정말 간절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간절하다고? 너희가 간절한 게 뭔데? 사업이요. 저희가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또 효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화가 났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혹시 마음 바뀌셨나요? 며느리도 아들과 함께 온 거였어요. 둘이 미리 짜고 온 거죠. 아직 생각 중이야.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고요.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성공하면 집도 다시 사드릴게요.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문득 깨달았어요. 이들이 무릎을 꿇는 건 저를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가진 집, 그 돈 때문이에요. 만약 제게 집이 없었다면 이렇게 무릎을 꿇을까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만약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할까? 어머니, 그런 가정을 왜? 대답해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너희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까?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돈이구나.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갔죠. 그리고 통장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 시세로 따지면 2억 정도 될 거예요. 그동안 이 돈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못 자면서 아픈데도 참으면서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이 집이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제 정리할 거야. 네. 뭘 정리한다는? 내 인생 정리할 거야. 이 집도, 이 모든 것도.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희가 원하는 게 이 집이잖아. 그럼 이 집 없이도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지 보자. 그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결심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고. 두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부터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웃들에게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거든요. 말자씨,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동네 슈퍼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매정한 게 뭐예요? 아들이 사업한다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며?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또 당연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사장님,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어려울 때잖아. 저도 69살인데 어렵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금세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끊으면 안 되지. 나중에 후회해. 길을 가다가 만나는 이웃들마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혈육을 어떻게 버려? 나이 들어서 외로울 텐데. 자식이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 말들을 듣고 집에 오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자식인데.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또 고민하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수진아. 엄마,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딸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유일하게 편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딸마저. 수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오빠가 성공하면 엄마한테도 좋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고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알았어, 수진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온 세상이 저를 반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옷장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이 나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과 여행 갈 때 썼던 가방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벌써 40년도 넘었네요. 가방을 만지고 있으니 그때 생각이 났어요. 20살 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었거든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봤었죠. 말자야, 결혼하면 여행 못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많이 다녀. 친구가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정말 맞는 말이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나중에 아이들 다 크면 둘이 여행 가자 했는데 남편이 먼저 떠났죠. 그 후로는 여행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가방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지? 문득 TV에서 본 동남아 바닷가가 생각났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런 곳에서 한번 쉬어보고 싶었거든요.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지? 요리 배우기, 수영 배우기, 책 읽기. 생각해보니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다 미뤄두고 살았죠. 가방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라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생각해 보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네, 뭐요? 만약에 엄마가 집도 없고 돈도 없다면 그래도 너희가 엄마를 찾을까? 엄마, 왜 그런 소리를? 대답해봐. 정말 솔직하게. 긴 침묵이 흘렀어요. 딸도 결국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내 선택이 맞다고. 그날 밤 혼자 여행 가방을 꺼내서 옷을 접어넣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들이었지만 새로운 곳에서 입을 생각을 하니 설렜어요. 이제 내 차례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볼 시간이에요. 물론 무서웠어요. 69살에 혼자 어디로 가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자식들의 돈줄로만 살아가는 거였어요. 가방을 다 꾸리고 나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떠날 거야. 무서우니까 같이 가줘.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말자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태국 푸켓의 작은 펜션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고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69살에 혼자 해외여행이라니. 공항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맸거든요. 하지만 친절한 사람들이 도와줘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 며칠은 울기만 했어요. 정말 내가 잘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참 좋았어요.
저처럼 혼자 여행 온 할머니들도 많더라고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여기서만큼은 그냥 자유로운 여행자였어요. 말자 씨, 수영 배워 보실래요? 펜션 사장님이 그렇게 제안해 주셨어요. 69살의 수영이라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물론 아직 개구리 헤엄도 제대로 못 치지만 물 위에 둥둥 뜨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 한국 음식만 해왔던 제가 이런 새로운 걸 배우다니. 신기해요. 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소설들을 하나씩 읽고 있어요. 눈이 좀 침침해서 천천히 읽지만 그게 또 좋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태국에 있어. 네, 태국이요? 왜 거기에? 여행 왔어.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 사과할게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마 집에 가보니 제가 없어서 놀란 모양이에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세요. 너희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았구나. 네,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엄마 차례야. 그렇다고 집을 비우고 외국까지. 왜 안 돼? 엄마도 여행할 권리 있어. 그 말에 아들이 할 말을 잃었나 봐요. 한참 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모르겠어. 더 보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거든.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건강해. 여기서 수영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있어. 정말요? 아들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을 거예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봤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어머니 없으니까. 정말 허전해요. 허전하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에요. 준호 잘 챙겨줘. 엄마 없다고 라면만 먹지 말고. 네, 어머니. 그런데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 베트남도 가보고 싶고 캄보디아도 가보고 싶어. 네. 그렇게 오래 계실 거예요? 평생 못 해본 걸 이제 하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통화를 끊고 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예쁜 석양을 혼자만을 위해서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 걱정하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여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지? 바람에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말자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어제는 펜션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마사지를 받았어요. 평생 남의 일만 하느라 굳어진 어깨와 허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말자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물론 가끔 아이들이 걱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어른이니까 스스로 살아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해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차례다. 그렇게 말한 게 벌써 6개월 전이네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겠어요. 내일은 코끼리 투어를 갈 예정이에요. 69살에 코끼리를 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뭐든 해보고 싶어요. 늦게나마 찾은 제 인생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오랜 희생의 무게 대신 이제는 가벼운 자유가 제 어깨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처럼 69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태국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